자, 23년 3월 고2, 3월 모의고사 mRNA 백신의 핵심 기술 분석. 자, 세포 속에 DNA에 저장된 생물체의 유전 정보는 mRNA로 전사되어 라 그랬어. 자, 그러니까 DNA에 저장된 생물체의 유전 정보는 이라 그랬지. 여기서 생명체의 유전 정보는 mRNA로 전사되어 세포질로 내보낸 후, 순서를 좀 보셔야겠죠. 그래서 전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DNA 유전 정보가 옮겨지는 것을 전사라고 얘기를 해. 그치? 그러면은 옮겨지는 거 mRNA로 옮겨져서 세포질로 내보내진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니? 리보솜을 통해 단백질로 합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유전 정보는 mRNA로 전사되어 세포질로 내보내지고 그 다음에 리보솜을 통해서 뭘로 합성된다? 단백질로 합성된다. 여기 있는 내용을 조금 다 좀 아셔야 되는데, 유전 정보가 결론적으로는 뭐야? 단백질로 합성되고 있는 과정이지. 유전 정보가 단백질로 합성되는 과정. 내신이기 때문에 거의 교과서 내용, 그러니까 이 지문, 이 텍스트 내용 자체를 다 봐야 돼. 뛰어넘을 수가 없어. 어디서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구절 하나하나가 다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자, 바이러스는,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단백질로, 그러니까 원래는 책 읽을 때 제가 이렇게 다 하나하나 안 끊잖아요. 근데 얘는 내신이라서 다 끊어서 보셔야 돼. 그러니까 내신 읽기하고 그냥 평상시 비문학 읽기하고는 달라요. 바이러스는, 자, 뭘로 둘러싸인? 단백질로 둘러싸인 DNA나 RNA. 단백질로 둘러싸인 DNA나 RNA를, 그러면 단백질로 둘러싸있다 라고 하는 것은 DNA나 RNA의 공통점은 다 뭐야? 얘의 공통점은 단백질로 둘러싸였다 라고 해야겠지. 그러니까 따로 또 메모를 또 좀 해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DNA하고 RNA는 공통점은 뭐야? 그렇지. 단백질로 둘러싸임. 자, 그래서 단백질로 둘러싸인 그런 물질인 거야. 그러니까, 자, 바이러스는 DNA나 RNA를 유전 물질로 갖는 기생체. 자, 그러니까, 여긴 또 뭐에 대한 정의를 써야 돼? 여기까지가 바이러스의 정의지. 그러면 바이러스는 뭐야? 라고 정의를 좀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DNA나 RNA에 뭐가 되어 있는 거야? DNA나 RNA를 유전 물질로 갖는 기생체가 바이러스지.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를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 DNA는 뭐를 했니? 기생체이고 생물체에 침입을 해서 자신의 유전 물질을 어디다로? mRNA로 바꾼 뒤에 숙주 세포가 이제 어떻게 하니? 원래 DNA, 세포액 속에 있는 DNA를 단백질과 합성하면서 전사해서 보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자기가 무엇을 해주니? 자신의 유전 물질을 mRNA로 만들었지. 그런 다음에 숙주 세포가 스스로 바이러스를 어떻게 되니? 합성하게 만들지. 그러면 얘를 바꾼 다음에 숙주가 스스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면은 증폭이 되겠지. 바이러스가 늘어나는 과정에 대한 거야. 근데 그것도 정리를 좀 해주셔요. 바이러스가 정의를 써주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감염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증폭시키는 과정.
자, 이에 대항해서 생명체는, 자, 이에 대항해서 생물체는 뭐를 하니? 이에 대항해서 생물체는 이제 뭐라 그러니? 바이러스 단백질을 뭘로 인식하게 돼, 이제? 항원으로 인식하지. 항원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항원은 세균 같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단어 뜻 다 찾아줘야 돼. 자, 어떤 단어 뜻 찾아주면 좋아? 따로 빼서. 전사. 그 다음에 항원. 그치? 그 다음에 항체. 그러니까 얘는 단어 뜻도 따로 다 빼줘야 돼. 그 단어 뜻도 따로 빼줘갖고 하나씩 다 지금 보셔야 돼.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항원으로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서, 자, 대항하거나, 대항. 기억세포를 생성해서 같은 바이러스가 침입할 경우를 대비한다. 자, 그럼 생물체는 무엇으로 얘기한대? 바이러스를 보면은 첫 번째, 생물체가 대응하는 과정을 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하지? 첫 번째, 항체를 만들어서 대항하거나, 그 다음에 뭐를 생성한대? 기억세포를 생성해서. 자, 따라서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흉내낸 물질인, 자, 이제 뭐를 접종하면? 백신을 접종하면, 백신은 무엇을 흉내냈어? 바이러스를 흉내낸 게 백신이야. 그러면 그 백신을 접종하면 무슨 반응을 일으키지?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바이러스 감염에 미리 뭐 할 수 있어? 대비할 수 있지. 그러면은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흉내낸다 그러고 그랬었지.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에 뭐 한다고 그랬어?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이유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자, 그럼 미리 뭐를 한 거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거를 알고 대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기억세포를 이용해서. 그치? 미리 한번 감염돼 있던 기억세포를 이용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침입한 경우를 대비하는 거지.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1문단이 되겠어. 1문단의 정의는 뭐가 되겠니?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 그럼 첫 번째 지문에서 너가 정리해야 될 부분과 찾아야 될 부분 다 나왔지, 그치? mRNA 백신은, 자, mRNA 백신은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mRNA를 접종하는 것으로. 자, 그랬어. 그러니까 mRNA 백신은 하고 네모 쳐놨으니까 얘가 뭔지를 아셔야 돼. 근데 mRNA 백신은 뭐를 한대?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암호한 mRNA를 접종하는 것으로 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백신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주입된 mRNA를 통해서 아까 했던 내용과 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흉내낸 물질인 백신을 접종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미리 대비한다. 요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화시킨 거잖아. 개별화시킨 거잖아. 그래서 mRNA 백신은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암호한 mRNA를 접종하는 것으로 주입된 mRNA를 통해서 뭐를 해준대? 바이러스 단백질을 뭐 한대?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여, 자,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그럼 바이러스 배양하여 접종하는 기존의 백신과 달리 mRNA 백신은, 자, 차이점이네. mRNA 백신의 특징이야. 얘는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인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없으며 체내 효소에 의해서 또 어떻게 되니? 쉽게 분해될 수 있지. 그러니까 안전한 거지. 그러니까 mRNA 백신의 특징은 뭐야? 기본 백신하고 달리 뭐를 하는 거래?
단백질을 합성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애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기존의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접종했던 것이 그러니까 기존의 백신과 달리라고 했으니까 차이점, 기존의 백신의 차이점은 뭐야? 기존의 백신은 뭐를 했어? 바이러스를 접종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mRNA 백신은 뭐야? 기존 백신하고 달리 바이러스를 접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체내 효소에 의해서 쉽게 분해가 되고, 그치? 감염될 위험이 없다는 거지. 그치? 자, 반면 그랬어. 이처럼 체내에서 불안정할 뿐 아니라,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가 아니라 인체 바이러스 감염될 요거 1번, 2번이 장점이 되겠지? 반면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번에 나오는 게 뭐야? 단점이지? 얘도 다 정리를 해줘야 돼. 단어도 써주고 mRNA가 뭔지를 또 다 정리해줘야 돼. 반면 이처럼 체내에서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자, 얘의 단점은 뭐야? 체내에서 불안정하고 분자의 크기도 크고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뭐가 돼 있어? 세포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대. 따라서 자, 불안정하고 이런 문제점, 단점, 문제점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무엇을 하고 있어? 무엇을 이용한대?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한대.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야? 보호하고 진입시키기 위해. 왜 그런지 앞뒤 관계를 바꿔서도 계속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mRNA 백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한다라는 거지. 자, 단어 뜻에서 또 찾아줘야 되는 거. 지질 찾아주시고요. 나노가 뭔지를 또 찾아주세요. 나노 또는 나노 입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다 분해하는지 알겠지? 좀 부지런하게 좀 다 찾아가지고 내신이라서 그래. 자, 그러면 이 문단의 특징은 뭐야? mRNA 얘를 얘기했잖아. 그치? 얘 백신이랑 백신의 특징 100이가 왜 나오니? 백신의 특징과 한계가 되겠지? 자, 세 번째 달라. 그러면 지질 분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를 갖고 있어? 지방산이기 때문에 물 분자와 섞이지 않는다. 그걸 뭐라 그런다? 소수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질 분자의 뭐예요? 특징이죠? 지질 분자의 특징,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를 하고 있다? 소수성을 띠는 이유. 지질 분자가 소수성을 가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소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과의 친화력이 적은 성질을 소수성이라 그래. 그러니까 물과 친화력이 적으니까 물에 넣으면 혼합되지 않고 지네들끼리 음집되는 거야. 그리고 그 음집체가 만약에 무거우면 어떻게 되겠어? 물보다 무거우면 가라앉고 물보다 가벼우면 물에 뜨겠지. 그래서 여러분이래요 또. 그러면 또 단어 또 찾아야 되는 게 뭐죠? 지방산. 자, 지방산 그리고 소수성. 이걸 또 찾아보셔야겠지? 자, 물은 분자 내 전하가 양극으로 분리된 상태인 극성을 띠거나 분자가 전하를 띠는 물질, 즉 물은 뭐만 섞여요? 친수성 물질과만 섞이고 소수성 물질은 소실성 물질과만 섞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나타났잖아. 그치? 자, 한편 또 다른 내용이야. 한편 생물체의 세포막은
자, 이제 생물체의 세포막에 대한 얘기가 나와. 생물체의 세포막은 무엇으로 구성돼? 인지질로 구성되는데,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소수성 꼬리와 음전화를 띤 인산기 머리를 갖고 있어. 따라서 인지질은 무슨 용매나 친수성 용매나 소수성 용매 모두와 섞이는 양친매성 물질. 자, 되게 중요하네. 세포막은, 그러니까 세포막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하고 뭐를 다 갖고 있어요. 세포막은 인지질로 구성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인지질이 뭔지를 또 단어 뜻 위에다가 인지질. 인지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인지질은 친수성 용매 다 갖고 있고, 그리고 소수성 용매 모두와 섞여. 소수성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소수성 꼬리가 소수성 용매와 섞일 수 있는, 머리는 친수성 용매와 섞일 수 있고, 그치? 꼬리는 소수성 꼬리로 될 수 있어. 그래서 그게 양친매성 물질, 인지질의 특성이야. 이에 따라 인지질의 친수성 머리는 어디에 접하겠어? 세포 외부나 세포질의 수용액에 접하고, 소수성 꼬리는 소수성 분자 간의 인력으로 인해 서로 몰려있는 상태로 세포막이 구성된대. 자,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친수성 물질인 세포막을 투과하는 것이 어떻게 되니? 차단되겠지. 세포막을 구성하는 것은 뭐기 때문에? 소수성 꼬리지. 자, 요 말이 무슨 말이야? 세포막은 소수성 꼬리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은 소수성 꼬리로 세포막을 구성했으면 소수성 용매로 세포막이 구성됐다는 말이잖아. 그치? 그러면 친수성 물질이 세포막을 투과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차단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정보를 다 던져주는 걸 좀 다 알아야 돼. 자, 그럼 3문단은 무엇에 대한 얘기야? 지질 분자와 인지질로 구성된 세포막의 특징. 그냥 세포막의 특징이라고 하기에는 정보가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를 친절하게 좀 써줘야 돼.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 양이온성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로 사용하면, 자, mRNA와 세포막 사이에 무엇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대? 자, 양이온성 지질을 사용하면 mRNA와 세포막 사이에 전기적 발발력이 생기는데 그것을 막을 수가 있대. 양이온성을 사용하면. 자, 음전화를 띤, 아까 전에 mRNA가 뭐를 띈다고 그랬어? mRNA가 음전화를 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음전화를 띤 RNA가 양이온성 지질로 둘러싸인 음전화를 띤, 자, 양이온성 지질로 둘러싸인, 그리고 또 뭘 띤? 음전화를 띤 세포막의 인산기 머리와, 그치? 서로 반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 서로 반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RNA와 mRNA와 세포막 사이는 전기적 발발력이 발생한다 그랬어. 그러면 뭐 단어 뜻 뭐도 알아야 돼? 전기적 반발력. 단어 뜻 전기적
반발력. 그러면 mRNA와 세포막 사이에는 전기적 반발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뭐를 활용할 수 있어? 양이온성 지질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면 맞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기적 발발력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부호를 가지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야. 그런데 양이온성 지질은 실험실 환경에서는 mRNA를 세포 내로 진입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실험실 환경에서는 돼. 근데 체내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니? 한계가 양이온성 지질에 자 체내에서는 실험실 환경에서는 상관없어. 근데 체내에서는 양이온성 지질에 혈장 단백질이 흡착이 되어서 결국 mRNA 세포막 투과가 무슨 일이 돼서 제한되지. 그러니까 실험실 환경에 달리 mRNA 세포막 투과는 어떻게 되니? 제한이 된다. 한계가 뭐야? 세포막 투과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체내에서는. 자, 그러면 4문단은 무엇에 대한 얘기야? 지질 나노 입자로 사용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 한계를 지닌 양이온성 물질. 왜 한계야? 어떤 한계야? 세포막 투과가 제한된다는 거. 따라서 자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또 사용했어? 그래 또 문제가 생기니까 5번째 용액의 pH에 따라 자 pH가 뭐야? pH가 지금 뭔지 모르니까 단어 뜻이 나왔잖아. 그치? pH가 뭐야?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중성이냐 산성이냐 이렇게 되는데 pH가 7이 되면 중성이에요. pH가 7보다 낮으면 뭐가 돼요? 산성이 되죠. 자, 따라서 용액의 pH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 양이온성이 달라지는 무엇을 사용한다? 이온화 지질을 지닌 나노 입자의 재료로 사용한다. 지질 나노 입자의 재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니? pH에 따라 양이온성이 달라지기 때문이야. 얘를 사용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 뭐 때문에? 양이온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pH가 낮은 영역에서는 뭐가 나죠? 수소 이용도가 높으니까 이온화 지질이 양이온이 되겠지. 자, pH가 낮으면 뭐가 된다? 양이온화 된다. 이거 정리해 주셔야겠죠. pH가 높은 데서는 수소 이온을 적게 받아들여 이온화 지질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지. 그러니까 이온화 지질에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지 않는다. 즉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즉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양이온성 지질이 가진 한계를 없앨 수가 있어. 자, 양이온화가 되면 음전하를 띤 mRNA를 둘러싸가지고 음전하를 띤 세포막의 인상기 머리하고 전기적인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야. 아까 mRNA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뭔지를 좀 아셔야 돼. 양이온화를 왜 만드는지. mRNA가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pH가 높은 영역에서는 또 그 다음에 반면에 pH가 높은 영역이 나오면 수소이온을 적게 받으러서 이온화 지질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니까 이온화 지질에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지 않아. 즉 낮은 pH에서 mRNA와 이온화 지질을 결합시킨 다음에 pH를 높이면 이제 중성이 되겠죠? 낮은 pH는 뭐야? 산성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치?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도 알 수 있어야 돼. mRNA를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를 만드는 건데 그 복합체를 만드는 방법이 낮은 pH에서 산성화된 데서 이온화 지질을 결합시킨 뒤에 pH를 다시 높이면
중성의 mRNA 지질 나노 입자 복합제를 만든대. 자, 지질 나노 입자 복합제 바뀌니까. 그럼 이 복합제는 또 뭐 세포막의 수용체에 어떻게 하는데, 세포 내부로 진입하기 전에는 세포막의 수용체에 결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복합제는 이 복합제는 세포막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내포작용에 의해서 세포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라 그랬어. 자, 내포작용에 의해 세포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 이제 그 전에 막힌다 그랬잖아. 그러면 내포작용이란 또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또 나오네. 내포작용은 뭐냐라고 했더니, 내포작용은 일종의 생화학적 싱크홀 현상으로 쉽게 설명해 준 거야. 세포 밖의 일부가 수용체에 결합한 외부 물질과 함께 세포질로 함입되는 현상이다. 함입 내포작용. 함입 그리고 내포작용. 네이버에서 다 찾아보세요. 싱크홀 현상. 제가 말했던 단어 뜻 말고도 혹시 모르는 단어 있으면 다 찾으셔야 돼. 자, 그러면 세포 밖에 있는 외부 물질, 내포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포 밖에 있는 외부 물질을 세포막에 싸가지고 세포 내로 넣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싹 융합되면서 내용물이 세포 안으로 이렇게 흡수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싱크홀 현상인데, 싱크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 막 싱크홀 그래서 이렇게 막 구멍으로 이렇게 뚫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잖아. 그치? 지하 암석이 막 융화되거나 붕괴되면서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게 싱크홀이잖아. 그러니까 내포작용이 이렇게 쏙 들어오는 거를 싱크홀에다가 비유해서 풀이해주고 있는 거지. 됐어? 자, 그래서 내포작용이 일어나면 세포질 안에 있는 무엇이 만들어진다? 세포질 안에 엔도솜 구조체가 형성이 된대. 내포작용이 일어나서 세포질 안에 엔도솜 구조체가 형성이 돼. 그러면은 이 구조체는 아까 뭐를 한다라는 거지? 지질 나노 입자 복합제가 세포막의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내포작용에 의해서 세포 내부로 진입을 하지. 그렇게 진입하게 되면 세포질 안에 있는 엔도솜 구조체가 형성이 되는 거야. 요거는 영상 들으면서 과정을 다시 한번 써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mRNA가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가 뭐랑 수용한다고 그랬어? 세포막하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 세포막의 수용체에 결합이 되는 거지. 여기 좀 뭐가 이상해져 버렸는데, 이거 강의를 들으면서 보시면 돼요. 지질 나노 입자 복합제가 세포막의 수용체와 결합을 했고, 그 다음에 내포작용에 의해서 세포 내부로 진입을 하게 되지. 그 다음에 세포질 안에 엔도솜 구조체가 형성되는 거야. 과정, 순서, 이거 좀 순서를 뒤집어 놓을 수 있어서 요 순서 꼭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세포질에서 엔도솜 내부는 산성화가 된대. 산성화가 되면 엔도솜막이 어떻게 돼? 불안해져서. 그러면 mRNA가 세포질로 어떻게 된대? 방출된대. 자, 세포막에서 엔도솜 내부가 산성화가 된댔어. 그러면 mRNA가 어떻게 된댔어? 불안해지고, 그래서 세포질로 방출이 된다라고 그랬어. 그리고 방출된 mRNA가 뭐가를 결합을 했어? 리보솜과 결합을 했어. 그치? 리보솜과 결합을 해서 바이러스 뭐를 만들어진대?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고. 자, 그럼으로써 이제 뭘 만들어져?
기억세포를 만들었어. 그래서 인체가 뭐에 대비할 수 있게 되니? 바이러스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즉, 다시 아까 mRNA가 자, 이게 뭐였지? 지질, 나노, 입자인데 얘가 복합체였어. 그치? 양이온, 이온, 임유를 다루는 이 복합체가 무엇에 결합을 했어? 세포막의 수용체에 결합을 하지. 하고 결합을 하지. 자, 그 다음에 요거 결합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런 다음에 이제 뭘 만들어? 내포작용을 하지. 내포작용에 의해서 뭐를 하니? 내포작용으로 세포 내부로 진입을 하고 그 진입 후에다가 이제 세포질 안에 엔도솜 구조체가 만들어지고 이 엔도솜 구조체는 또 이제 무엇을 일어나니? 세포질에서 엔도솜 내부가 무엇을 일으켜? 산성화를 일으켜. 그러면 세포막이 어떻게 된댔어? 세포막에서 유래한 세포막이 불안해진 게 아니고 세포막에서 유래한 엔도솜막이 불안해져. 세포막이 불안해지는 거 아니야? 엔도솜막이 불안해지고 불안정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뭐가 돼? mRNA가 어떻게 되니? 세포질로 방출이 돼. 이 방출된 뭐가? mRNA가 리보솜하고 결합하지. 그래서 단백질 뭐를 만들어? 바이러스 단백질이지.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지. 그래서 뭐 할 수 있어?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한다. 감염 대비. 요거를 좀 잘 썼으면 좋겠어, 과정.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오문단은 뭐에 대한 얘기야? mRNA,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를 활용해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는 방법이야.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는 과정. 됐니? 정리 잘 하세요. 그리고 문제 풀어놓고 또 질문 또 만듭시다.